이더넷 파라미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교재 4-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부 내용을 보시면은 이더넷 모듈을 네트워크 모듈에서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합니다. 이더넷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동작 설정이나 초기 설정 등을 실행할 때 메인 화면이 되어집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항목의 제일 첫 번째 보시면은 저희가 넣어야 되는 곡이 제일 첫 선두와요 나와 있죠. 얼마 나왔나요? 비제. 비제로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비제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그 메인터넌스 교육이랑 연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죠? 뭐 통신교육이기 때문에 통신유닛만 보실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메인터넌스 교육 가시면은 좀 폭넓게 보시는 방향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때 이런 개념이 나와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저희가 이더넷을 하던 뭐 CC-링크를 하던 파라미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요거 라이트 어디다가 시키나요, 여러분? 라이트 할 때. 나중에 파라미터 요거 종료해가지고 쓰기 할 거잖아요. 어디다가 쓰나요? 쓰기 하실 때. CPU 모듈은 그죠? CPU 모드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파라미터를 백업하거나 관리하거나 해당되는 파라미터가 들어있는 모듈을 교체하는 메인터넌스의 측면이 나왔을 때 이 파라미터를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러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파라미터는 CPU가 들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특수 카드가 들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네. 웍스트 안에서 선두번지를 작성해가지고 뭔가 꾸려지는 이런 통신의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들고 있는 주체가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PU한테 파라미터를 여러분들 넣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넣으신 다음에 CPU를 리셋했을 때 런이 되기 직전에 이 선두번지를 보고 CPU가 파라미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라미터의 원본은 CPU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모듈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와가지고 전원을 내리고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은 파라미터 쓰기를 한번 하셔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파라미터를 두고 주체가 CPU였기 때문에 껐다 켜지면은 CPU는 그냥 선두번지만 보고 던져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통하는 모듈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 파라미터를 만드실 때는 파라미터를 들고 있는 주체가 CPU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 이용해가지고 모듈에 CPU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지 그런 걸 잘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교체하실 때 큰 어려움 없이 헷갈리는 거 없이 교체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이나 멜섹넷, CC-링크 I 계열, 그다음에 CC-링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CPU이기 때문에 모듈 교체가 나왔을 때는 그냥 모듈만 바꿔주시면 돼요. 앞쪽에 뭐 딥 스위치나 로터리 스위치가 있다면 똑같이 맞춰주신 다음에 교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모듈 혹시 현장에서 지멘스 통신하시는 분 계신가요? 프로토버스 DP 하시잖아요, 그죠? 네. 저쪽에서 카드 쓰나요 혹시? 카드 안 쓰나요? 나중에 저희랑 지멘스랑 교신할 때 보면은 이런 카드 나옵니다. QJ71, PB92V라든지 PB 93D라든지 이게 이제 지멘스의 프로버스 DP에 대응하는 모듈이거든요. 이 모듈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들고 있는 주체가 CPU가 아니에요. 이 카드 자체적으로 그 컴퓨레이터 DP라는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다이렉트 넣어주는 모듈이기 때문에 만약에 쓰시다가 카드 교체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라이트를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 원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카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라이트는 되는데 리드가 안 돼요. 리드가 안 되기 때문에 최초에 만들었던 원본 파일이 원본으로서 계속 역할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모듈이 있기 때문에 뭐 여담이긴 하지만은 메인터넌스적인 측면으로 파라미터를 바라볼 때는 들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토라타 가보시면은 네트워크 넘버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더넷이나 뭐 멜섹넷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번호를 설정합니다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번호 같은 경우는 1에서 239번 내에서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지정이 가능하고요. 단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통신을 해야 될 모듈들은 전부 다 동일한 네트워크 번호대를 가져야지만 기본적으로
회선 가입이라는 개념이 생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번호는 같게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항상 개념이 나오는 게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 많이 나와요. 랜 넘버가 나올 거고요. 지금 제일 큰 개념의 랜 넘버가 나오고, 요 네트워크망으로 이렇게 한 망이 구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 PLC가 이렇게 노드 단위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기일 수도 있고, PLC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들도 하나의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그 스테이션 넘버라는 개념, 국권을 반드시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국권 나오나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더 들어가게 되면은 뭐 IP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소 체계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신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작업하실 때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얘가 네트워크 몇 번에 몇 번이겠구나. 이 PLC가 네트워크 몇 번에 몇 번이겠구나. 네트워크는 같아야 되는구나. 국번은 중복이 되면 안 되겠구나. IP 어드레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그림 그릴 줄 아신다면은 파라미터를 바라볼 때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제가 기술 지원 같은 걸 가가지고 이더넷 파라미터를 볼 때도 머릿속으로는 이걸 그리고 있어요, 사실. 네트워크가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 PLC가 여기 있구나. 상대기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겠구나. 이런 개념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연습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파라미터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번호는 1에서 239 임의대로 지정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여기 파라미터에 막 멜색넷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이더넷에서 네트워크 번호 1번 쓰고 있었는데 멜색넷에서 네트워크 1번 쓴다.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239번까지 임의대로 드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번도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는데 국번 같은 경우는 1에서 64번까지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랜덤이에요. 따로 정의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1에서 64. 다만 중천만 안 나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네트워크 넘버를 100번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죠? 여기 한 폭에 물려있는 말이기 때문에 100번으로 기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번을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1번, 2번, 뒤에 분이 2번, 3번, 4번, 마지막에 5번. 제가 6번을 한번 써볼게요. 저는 100번에 6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룹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현장에서 아마 그룹이라는 개념 잘 쓰지 않을 거예요. 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여러 가지 몇 대의 노드가 있을 때 그 노드 사이 안에서 그룹을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룹을 하고 그룹 통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장 자동화에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 교신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더넷이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있는 그 프로젝트 백업받은 거 열거나 리드에서 보시면은 그룹은 영 아니면 이거 통일돼 있을 거예요. 같은 그룹 안에서 뭔가를 하겠다 그런 의지가 조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랜덤버랑 그다음에 국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모드는 온라인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은 빨간 색깔 나와 있죠, 그죠? 오퍼레이션 했을 때 동작 설정 부분이 해당됩니다.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이 4-11페이지 보시면은 A번 해가지고 동작 설정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내용을 보시면은 통신, 수신하는 데이터의 코드, 오픈 처리하는 타이밍, 자국 이더넷 모듈의 IP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라고 하는데 먼저 왼쪽 상단부 보시면은 교신 데이터 코드 설정 나와있죠. 바이너리 코드로 교신을 할 건지 그 다음에 ASCII 코드로 교신을 할 건지의 여부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상대기기랑 조금 따져보셔야 돼요. 웬만하면은 바이너리로 교신이 들어갈 건데 가끔씩 상대기 쪽에서 아스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도 그냥 아스키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기기랑 좀 협의점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건드릴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우측 상단부에 초기화 타이밍 설정 나와있죠. 여기다가 별표를 주셔야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오픈 클로즈 할 때 TCP에서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액티브는 전화를 거는 쪽이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명령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패시브는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 오픈 대기 상태, 오픈 요구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 것 같으면 무조건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항상 오픈 대기하겠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설정을 하시면은 전화를 받는 쪽에서도 전화를 받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는 시큐리티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니셜 타이밍 설정은 그냥 이 불문하고 두 번째 칸을 내리시면 돼요. 항상 오픈 대기로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전화를 받을 입장이 되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IP 어드레스 10진수로 4옥텟까지 설정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첫 시간에 썼던 그, 자, 그 클래스로 분류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죠? 네트워크부랑 호스트부로 변경해서 잡아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19168 라인이, 그죠? 요거 세 개 묶어서 네트워크부, 뒤 호스트만 다르게 해가지고 묶어주는 C 클래스 타입이었잖아요. 그죠? 저희는 뭐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100으로 한번 끊어볼게요. 100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스테이션 넘버를 마지막에 호스트로 맞춰주면 됩니다. 저는 6번이기 때문에 100에 6번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어차피 연습이기 때문에 일단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에 6번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그 샌드 프레임, 통신 프레임 설정해가지고 이더넷 V2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더넷 규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왼쪽 하단부 보시면은 연중 쓰기를 허가한다라는 버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딴 거 없습니다. MC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C 프로토콜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희가 상대기기랑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저희가 어떤 상태였죠? 대기다. 송수신 대기 상태였잖아요. 그죠? 송수신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필요 없지만은 상대기기 쪽에서 커맨드 전문 만들어가지고 저쪽을 보내면은 데이터가 쓰여지거나 가지고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데이터를 저희 쪽으로 써질 때 그때 권한을 주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MC 프로토콜 써가지고 상대 기기에서 우리 쪽 디바이스 특정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써야 될 경우가 생길 때 저희는 일단 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적으로 우리 쪽으로 데이터 들어오는 거 허가해주겠다라는 버튼이 요 버튼이에요. 근데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상대 기기에서 우리 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 있지만은 우리 쪽 데이터를 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내셔야지만은 리드라이트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C 프로토콜을 할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 교재에 똑같이 나와 있죠, 그죠? 또 맨 밑에 보시면은 연중 쓰기를 허가한다. 설정 내용에서 MC 프로토콜에 대한 교신으로 PLCPU가 런 중에 상대 기기로부터 데이터 쓰기의 허가 금지를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데 체크를 하셔야지만 상대 기기 쪽에 허가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게 대부분 그런 거예요. MC 프로토콜 쓰고 있는데 미스 시뮬레이션에서 데이터는 잘 받아와진다. 근데 데이터 넣으려고 하면 데이터가 안 들어간다. 대부분 막혀있기 때문에 요것만 따져보시면은 허가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부 보시면은 그 TCP 생존 확인 설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Keep Alive랑 그 다음에 핀 기능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저걸 좀 먼저 보셔야 돼요. TCP 생존 확인 설정이라 해가지고 상대 기기랑 이제 그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 생존하기 유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나중에 되는데 여기서 사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쓰는 기능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택이에요. 선택에 이 기능을 이 기능으로 생존하게 할 건지 밑에 기능으로 생존하게 할 건지 선택이고요. 나중에 실제 쓰겠다 안 쓰겠다 여부는 다음번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작 설정에서는 그 선택의 유무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 기준으로 쓰겠다라는 설정은 다음번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생존하기 기능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eep Alive는 실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생존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이 Keep Alive 방식이고요. 핀 기능은 최초에 한 번만 확인하겠다는. 그럼 당연히 신뢰성으로 봤을 때는 Keep Alive 기능이 좋겠죠, 그죠? 근데 Keep Alive 기능을 되게 단순화시키면은 이런 기능이에요. 보람. 상대기기가 데이터 교신을 하지 않더라도 그 Keep Alive 기능이 설정이 됐다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살아있냐? 살아있어. 야, 살아있냐? 나 살아있어. 이 신호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상대기기가 만약에 뭐 전원이 내려갔다. 근데 제가 야 살아있냐 했을 때 몇 초 만에 응답이 안 오면은 얘 죽었네? 커넥션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Keep Alive는 저희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상대기기도 그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서로 그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사용돼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다음번 파라미터에서 사용 유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택이에요. Keep Alive로 할 거냐, 핑으로 할 거냐까지만 물어본 거고 실제 이 기능을 쓸 거냐 말 거냐는 다음번 파라미터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뭐 고정 버퍼 교신할 거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요거 밑으로 내리고 IP 어드레스만 맞으면은 아무 이상 없이 교신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받으실 때는 항상 하단부 나와 있는 설정 종료 버튼 이용하셔가지고 닫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일단은 네트워크 넘버 나왔고요. 노드 번호가 나왔고 IP 어드레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OSI 7계층에다가 대입을 시켜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지. 몇 계층까지 나왔는지 확인해보세요. 모두 준비가 되었고 서브 다 준비되었고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까지 나왔어요. 3계층. 3계층이죠. 3계층까지 지금 준비가 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PLC CPU에다가 라이트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라이트 시키신 다음에 CPU를 한번 리셋 시켜주시면 됩니다. 리셋 시키신 다음에 이더넷 모듈의 전면 상단부 LED를 보시면은 아마 INIT가 점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우측 상단부 보시면 진단 메뉴 있죠. 다이그노틱스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더넷 진단 마찬가지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진단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진단 화면도 처음에 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아이패드에서 막 이상한 거 올라오잖아요. 그죠? 요걸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베이스에는 이더넷을 지원하는 모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저희가 설정한 이더넷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CPU 전면 하단부에 이더넷 포트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보시면은 CPU를 가리키고 있어요. CPU 그 전면 하단부에 이더넷 진단을 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걸로 바꿔야 돼요. 모듈로. 그래야지 내가 입력한 네트워크 넘버 9번 IP 어드레스를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0번 네트워크 번호에 6번을 쓰고 있고요. 제 IP 어드레스는 100의 6번. 그 밑에 이더넷 어드레스 나오나요? 요거. 요게 맥 어드레스. 그래서 필요는 없지만은 교신하는데 쓰인다라고 해서 저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죠?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의 좌측 하단부 내려가 보시면은 영어로는 루트 테스트이네요. 루트 테스트. 진단 테스트, 루트 테스트죠.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의 창이 나오면서
내가 검색한 네트워크에서 얼마 국번부터 얼마 국번까지가 어떤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회선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지 이걸 볼 수 있는 테스트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넘버 100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확인 부수는 1번부터 6번까지. 그다음에 교시 타임 체크가 10초로 엄청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초로 낮춰주세요. 응답 없으면은 응답 없는 국으로 인식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실행 눌러주시면은 이제 1번 국부터 차례대로 검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잡히나요? 결과 어떻게 나오죠? 응? 아니죠. 요가 여기 아니라 네. 이게 와야죠. 요게 교육장망이잖아요. 아, 그죠? 여기 와야죠. 네. 다시 검색해 보세요. 근데 다시 한번 넣으시면 1번. 예, 보내겠습니다. 예. 얼마까지? 저 잡히죠? 저희는 안 보고 있네요, 지금. 근데 INI가 접근 안 돼 있어요. 네, 파라미터 아까 넣어줬죠. 다시 한번 해주시죠. INIT의 점등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파라미터가 저한다는 뜻이거든요. 나오고 1번 잡히죠. 2번 잡히죠. 3, 4번, 5번. 저거 잡히죠. 요거면은 이제 지금 접속되어 있는 이 1번부터 6번만까지는 지금 같은 회선에 들어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죠. 그죠? 아마 지금은 다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3계층에 들어가 있는 IP, 그 다음에 ICMP랑 ARP 기능이 쓰죠. 그죠?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잡아내는 건데, 저희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그, 패킷 분석기, 뭐, 와이어샤크라든지, 또 아날라이즈 같은 거 쓰시면은, 눈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더 들어갈 수 있는 테스트가 요 녀석이에요. 핑 테스트. 밖에도 나와 있습니다. 핑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핑 테스트 하실 수가 있는데 핑을 4번 날려가지고 응답을 받아내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핑 테스트 하실 때도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핑 실행국의 네트워크 넘버랑 국번, 핑 대상, IP 어드레스 이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핑 테스트니까 내가 상대기기 쪽으로 핑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기기의 네트워크 넘버랑 상대기기의 국번, 상대기기의 IP 어드레스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핑 실행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예요, 나. 내가 100번 네트워크의 몇 번 국인데 여기에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타겟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1번님한테 보낸다고 한다면은 저는 100의 6번 국인데 100의 1번한테 핑을 날리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실수하시는 게 여기 국번을 상대기기 국번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핑 테스트 한번 다른 국으로 한번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4회 던져가지고
바로바로 받아내면은 뭐 사회 성공으로 나올 거고요. 예. 랭킹을 빠져 있으면은 또는 뭐 교신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타임아웃이라고 될 거예요. 다들 잘 날라 하시나요? 네. 자, 제가 랩 케이블을 한번 빼볼게요. 네. 저한테 다시 한번 날려보세요. 백백백의 6번 쪽으로 핑 테스트 한번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요? 타임아웃 4회 나오죠, 그죠? 네. 아니죠. 요거요. 요거는 내 거예요. 나가는 이야기야. 네. 이렇게 나가죠. 내가 100에 2번인데 100에 6번으로 날리겠다라는 거죠. 지금 타임아웃 뜨는 게 맞습니다. 케이블 뺐거든요. 만약에 이 작업을 현장에서 하셨는데 타임아웃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설정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건가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랜 케이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허브가 될 수 있는 건데 보통 기술 지원 경험상 허브 쪽 포트 문제가 되게 많이 나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의심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테스트 많이 해요. 막 알림45 커넥터 지금 체결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 막 흔들면서 돼봐요. 이렇게 가지고. 그러다 보면 핀 갑자기 놓칠 때 있어요. 뭐 2개 받아놓고 2개 놓치고 뭐 1개 받아놓고 3개 놓치고 그러면은 접촉 불량인 거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4회 던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라는 거.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이 ICM kit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테스트를 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단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게 대부분 저거예요. 셋업 할 때부터 시작되는 내용들. 저는 현장 셋업이 주 전문이라 가지고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동작 설정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3계층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4계층 맞춰내고 5, 6, 7계층 이용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그죠? 통수식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죠? 네, 그럼 이제 또 파라미터를 꾸며주셔야 되는데 이전의 파라미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동작 설정에서 밑으로 두 칸 가보시면 오픈 설정이라고 있죠. 오픈 세팅. 여기가 나머지 부분을 맞춰주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 파라미터는 딴 거 없어요. 동작 설정, 오픈 설정 두 개만 제대로 보실 줄 알면 웬만한 이더넷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2페이지 보시면은 강남부 B번에 오픈 설정이라고 나와있어 데이터를 교신할 때 프로토콜이나 오픈 방식을 설정합니다 해가지고 16칸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16개의 커넥션이자 16개의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에 맞춰가지고 어떤 프로토콜로 어떤 식으로 누구랑 교신할 건지를 다 정해주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첫 번째 보시면은 뭐 나오나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1번. 그래가지고 한번 열어볼게요.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오나요? TCP. 그죠? TCP로 할 거냐, UDP로 할 거냐. 바로 사계층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TCP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TCP 검색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지죠. 그죠? 활성화되면서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오픈 메소드. TCP에서 오픈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액티브, 전화를 거는 쪽, 패시브 전화를 받는 쪽인데 눌렀을 때 뭐 나오나요? 액티브, 원패시브, 풀패시브. 맨 밑에 메일 소프트 커넥션 있나요? 네. 메일 소프트 커넥션은 지금 얘기랑 약간 별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 이용해가지고 이더넷 카드로 연결해가지고 디벨로퍼나 워크스토어 접속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아니면 지금처럼 USB로 접속하신다. 우리는 USB로 접속한다. 그런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랜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들어간다. 요거는 두 번째 경우에요. 랜 케이블로 접속하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랜 케이블로 들어가는 경로가 뭐 PC가 한 대랑 상관없는데 두 대 이상, 세 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한 통으로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 접속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게 멜소프트 커넥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개만 이게 뭐 아마 설정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17번 커넥션이 있거든요. 시스템 커넥션이 해가지고 접속용 커넥션이 있는데 그 커넥션으로 뭐 PC 한 대가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두 대, 세대 되면 부하 걸릴 거잖아요. 그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게 멜소프트 커넥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더넷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이더넷 파란트 보시면 밑에 보면 남아 있을 거예요. 요거 뭐 17번, 16번이나 15 열어가지고 TCP의 멜소프트 커넥션 한두 개 열어주시면 돼요. 요게 팁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양한 곳에서 PH를 접속하더라도 부하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느려지는 효과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멜소프트 커넥션은 그런 접속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랑 약간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액티브랑 패시브가 있는데 세 개 다 만들어 보세요 한번. 네. 어차피 쓰는 거 하나긴 하지만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티브에 그다음에 어패시브에 그다음에 풀패시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 오픈 방식이랑 연계를 지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네, 프로토콜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네, 오픈 방식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오픈 방식과 연결해서 보셔야 될 파라미터가 요 구간이에요. 포트 번호랑 IP 어드레스 없는 구간. 그 다음에 통수신에 대한 내용은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우려를 하면서 경고를 좀 많이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엮어서 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오픈 방식이 액티브니까 공신, 패시브니까 수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제가 아까 설명했죠. 요거랑 요게는 별개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전화를 걸고 끊는 행위랑 말을 먼저 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픈 방식을 보실 때는 딴 거 없어요. 중간 거 보시지 말고 오픈이니까 전화를 걸고 끊는 행위잖아요. 그죠? 전화를 걸고 끊는 행위라면은 상대 기기의 어떤 주소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보셔야 돼요. 도신 상대,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픈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그 수신을 할 건지 송신을 할 건지 그때 수순을 할 건지 무수순을 할 건지 그런 내용이에요.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즉 이 오픈 설정이라는 파라미터는 다양한 세팅이 한 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묶어서 보시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하나하나씩 좀 풀어놓고 보셔야지 이해가 조금 빨리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 볼게요. 액티브잖아요. 그죠? 액티브 어떤 거였나요? 전화를 거는 행위라는 거였어요. 그죠? 전화 걸려면 뭐가 필요하죠? 상대 기기에 IP 어드레스랑. 그 다음에 지금 TCP 4개층 왔으니까 포트 번호 개념 성립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상대 기기에 포트 넘버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로 맞추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요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교신 상대 IP 어드레스랑 교신 상대 포트 넘버가 활성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상대 기기 전화번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나도 포트 넘버가 성립이 돼 있어야 돼요. 요 건물의 층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포트 번호가 성립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거는 행위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를 받는 행위인데 언패시브였어요. 언패시브 같은 경우는 그죠? 다수에게 수동적이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굳이 내가 지정한 상대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먼저 걸려 들어온 전화를 받겠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패시브 하시면은 상대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누구 한 명 정해놓고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한테나 이 접속되어 있는 공간 중에서 난 내 IP 어드레스와 내 포트번호로 전화 걸어 들어오면 난 거기에 연결하겠다는 이런 개념이고요. 풀패시브는 1대1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그 상대가 고정되기 때문에 풀패시브는 상대기 설정이 나옵니다. 왜?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그 상대한테서만 전화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는 전화를 걸 건데 상대기기 필요하고요. 언패시브 전화를 받을 건데 아무한테나 받을 거기 때문에 상대기기가 필요 없고요. 풀패시브 전화를 받을 건데 지정한 상대 기기한테만 받을 거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번호 같은 거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 포트 번호 넣으실 때는 딴 거 없어요. 10진수 포트 번호, 16진수 포트 번호 구분을 조금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모제에서도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
포트 번호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임의대로 쓸 수 있느냐 라는 내용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어? 신육진수 기준으로 포스트 번호 같은 경우는 401번쯤 1388번지 그 다음에 1382번부터 2번 여기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포트 번호가 16개수 기준인데요. 그러면 지금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어 있지 않나요? 1389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거죠? 138A 두 개 건너뛰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시스템 포트예요. 그래서 1389, 238A 건너뛰고 1389부터 FFF 16진 수입니다. 진수로 바꿨을 때 번호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포트 번호인 FFFF 같은 경우는 브로드캐스트 전체에 다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중자동 환경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범위 내에서 쓰실 수가 있다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문제 드릴게요. 저의 모듈이죠. 자국이잖아요, 그죠? 제 포트 넘버가 예를 들어가지고 500번이었어요. 16진수로, 17진수인가요? 10진수로 예를 들어가지고 4,000번이었어요. 4,000번. 그 다음에 저랑 교신을 해야 될 상대 기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1번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1번님의 포트 넘버가 4,000번이었어요. 요거 교신 되나요? 안 되나요? 제 포트 넘버도 4,00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번님 상대 기기의 포트 넘버도 4,000번이었어요. 요거 교신 되나요? 네. 될 수가 있는데 교신이 됩니다. 왜 그냐면은 포트 넘버가 아까 건물의 어떤 개념이었죠? 층. 층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IP 몇 번인가요? 100에 6번이었잖아요. 저는 6동이고요. 1동이고요, 그죠? 6동이하고 1동인데 106동의 1층과 101동의 1층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번호를 상대기기랑 나랑 충분히 중첩이 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 요청이 뭐냐면은 내 거에서 중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커넥션에 제가 4,000번을 이미도 할당했는데 2번 커넥션 열어가지고 2번도 4,000이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기기는 엄연히 다른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 넘버는 충분히 같을 수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IP 다를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항상 건물의 건물의 층수로 표현하면은 이런 걸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그죠? 오픈 클로즈 실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뒤에 쪽은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앞뒤로 보시고 저랑 한번 묶어볼게요. 저랑 묶어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TCP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한쪽은 전화를 걸어야 되고 한쪽은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액티브를 하실 분을 먼저 한번 정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내가 패시브 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커넥션은 나중에 위치 바꿀 거예요. 네. 이번 커넥션 열어가지고 액티브 패시브 바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해봅니다. 실습을. 네. 먼저 한번 정해주세요. 1번 커넥션을 액티브 하겠다.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액티브를 먼저 해주세요. 제가 패시브를 할게요. 제가 이거 먼저 자, 먼저 패시브인 분들. 패시브인가요? 네. 설정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없어요. 언패시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다음에 포트 번호 정하셔가지고 상대 쪽에 알려만 주시면 됩니다. 네, IP 어드레스랑 포트 번호 알려주면 돼요. 전화번호 주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연락하셔라 이런 개념입니다. 저는 4000번 할게요. 4000번인데 저는 10진수입니다. 10진수. 네, 10진수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액티브이신 분들, 액티브. 나머지 세 분이 아니죠? 액티브는 딴 거 없어요. 액티브 하시고요. 네. 포트 번호 이민을 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패시브한테 받은 주소 있죠, 그죠? 네, 그거에다 적어주시면 끝나요. 하나, 둘, 셋.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커넥션, 3번 커넥션은 다 닫아주시면 되는데 닫기키가 없잖아요, 그죠? 네. 2번이나 3번의 숫자를 누른 다음에 델리트 하시면 돼요. 네. 드래그도 가능합니다. 한 번에 더 씌워집니다, 참고로. 델리트 하시면 날라가죠, 그죠? 지금은 1번 커넥션. 네? 바로 그냥 딜리트 누르면 바로 델리트는 전혀 없어요. 그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델리트 날라가죠, 그죠? 네. 지금은 1번 커넥션만 한해서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브, 패시브. 자, 포트 번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10진수인지 16진수인지. 저는 4000번 했는데 4000번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종료 버튼 눌러가지고 창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죠. 엔드 버튼, 설정 종료 버튼 눌러가지고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이신 분들. 그죠? 전화를 걸 거잖아요. 그죠? 네, 전화를 거는 명령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죠? 네. 오픈 명령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잠깐만 보여주세요. 교재 뒤로 좀 많이 넘기셔가지고, 네, 브록 12페이지. 브록의 12페이지 보시면은, 오픈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교신을 하는 상대 기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립한다라고 하는데 액티브 쪽에서 작성이 들어가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패시브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 먼저 지금 액티브 잡으신 분들 할 거고 나중에 2번 커넥션 열어가지고 지금 패시브인 분들이 역할을 바꿔가지고 액티브가 되어서 전화를 걷는 행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쉬었다 시.